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예전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의 어떤 건강보험 밑에 등재가 되죠. 예. 등재가 돼서 이제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네.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피부양자라고 해요. 많이들 그렇게 하셨죠. 예. 무임승차죠, 사실상. 무임승차인데 네. 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네.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지금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자산을 보지도 않고요. 네.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됩니다. 2천만 원 이상이면 연간 2천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포함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까지 포함하게 되고 1,00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피부양자 박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행복한 미래연구소 윤PD입니다. 오늘도 저희 차창한 대표님을 모시고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지난달에 우리나라 뭐 합계 출산율 관련한 통계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건강보험료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달에 합계 출산율 관련 통계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예. 그럼 어떤 얘기죠? 네, 엄청난 수치가 발표가 됐어요. 엄청난 수치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사상 처음으로, 그다음에 뭐 세계에서도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0.78이라는 통계가 나왔죠. 0.78이라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 아이의 숫자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엄청난 저출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OECD 평균이 1.52명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다고 하는 프랑스도 지금 뭐 1.79명, 미국은 1.64명, 그리고 뭐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보다 훨씬 먼저 갔다고 하는 일본도 1.33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0.78명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심각하죠.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 인구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장률이 하락하게 될 거고. 한국은 2013년부터 이미 10년째, 10년째 이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 OECD 국가는 꼴찌를 지금 10년 연속 기록하고 있대요. 이미 보통 15세에서 이제 65세까지 인구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5년째 감소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이제 감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인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대학교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대학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정원을 관련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 정원이 지금 31만 5천 명 정도가 된대요. 31만 5천 명이고 2년제 대학도 있잖아요. 그죠? 2년제 대학이 한 14만 8천 명 정도가 된대요. 합산하면은 한 46만 3천 명 정도가 이제 대학 정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지금 통계청이 예상하는 올해 그 출생아가 23만 3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올해 23만 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인구가 언제 대학을 가냐 그러면은 2042년에 대학을 가게 돼요. 20년 정도 후에. 2042년이 되면은 아까 대학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46만 3천 명이라고 그랬고 올해 23만 3천 명이 태어나니까 딱 50% 반 정도. 대학의 반 정도가 문 닫아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4년제 대학 정원도 채우지를 못해요. 4년제 대학이 31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23만 3천 명이 태어나니까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더 그쵸.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총인구도 이미 2020년부터 3년째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총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작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신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이래요. 작년 1년간 24만 9천 명인데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37만 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순 12만 4천 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인구 통계를 들어보니까 정말 큰일이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방금 그랬더니 그러면 두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0.78명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두 명이 태어나서 0.78명을 낳고 죽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게 20년 사이클로 지금 돌고 있다. 뭐 대략 그냥 계산을 해보면 성인이 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생산 인구가 줄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 같은데요.
현재 이제 뭐 출생아가 적고 일단 인구가 줄어간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에 또 한 가지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게 이제 고령화라는 문제가 또 있죠. 네. 고령화 같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세금이나 뭐 4대 보험, 네. 4대 보험료를 이제 낼 어떤 젊은 사람은 줄어가는 거고 그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4대 보험 중에서 이제 건강보험 문제가 특히나 이제 심각한데 제가 오늘 건강보험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2019년에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1인당 네. 1인당 이제 1년에 쓰는 의료비가 491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아. 연간. 네네. 근데 2019년에 우리나라 총인구 전체 평균은 얼마를 썼냐? 네. 그러면 168만 원을 썼대요, 인당. 의료비로. 한 사람. 네, 한 사람당. 168만. 근데 65세 이상 인구가 그럼 전체 평균 대비 한 3배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네, 그만큼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치료비도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들면 들수록. 근데 이게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1년에 의료비를 얼마를 썼느냐? 이걸 보니까 398만 원이었대요. 3년 만에 398만 원이 491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인들이 또 예전 노인하고 다른 거죠. 예전 노인하고 다르게 요즘 노인들은 자꾸 좀 더 스마트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지고 보험도 더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의료기술도 발달하다 보니까 더 오래 살게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료비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병원비나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건강보험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아, 네.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향후에 건강보험료를 낼 젊은 사람이 줄어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줄어가게 된다면은 그 재정이 이제 감당이 되겠냐? 그렇죠. 그 재정이 감당이 되겠냐?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죠. 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재정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느냐에 지금 굉장히 이제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이제 피부양자라는 건데요. 네. 피부양자. 그러니까 피부양자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예전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의 어떤 건강보험 밑에 등재가 되죠. 예. 등재가 돼서 이제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네.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피부양자라고 해요. 많이들 그렇게 하셨죠. 네. 무임승차죠 사실상. 무임승차인데 네. 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네.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지금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자산을 보지도 않고요. 네.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됩니다. 2천만 원 이상이면 연간 2천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포함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까지 포함하게 되고 1,00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박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소득이 하나도 없더라도 자산이 재산세 과표 기준 9억 원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박탈입니다. 그게 아파트도 부동산 그럼 당연히. 그다음에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기준도 있는데요. 두 가지 같이 보는 기준에서는 재산세 과표 기준 5억 4천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연간 소득이 국민연금 포함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고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박탈인데요? 박탈될 가능성이 꽤 높아지게 되겠죠. 네, 거의. 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피부양자 기준은 이제 강화될 것 같고요. 강화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과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냐. 지금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건강보험 자체도 많이 오르겠죠, 지금. 그렇죠. 점점 노인들이 늘어나고 이제 건강보험 부담이 많아지게 되니까. 지금 뭐 그래서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얼마나 박탈이 됐냐. 이렇게 보니까 피부양자가 작년에만 50만 명이 박탈이 됐어요. 50만 명이요? 네, 50만 명이 지역가입자에 전환이 돼서 지금 원래 안 내시던 분들이 건강보험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한 200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됐습니다. 200만 명이 원래 안 내던 어떤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OECD 통계를 보면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네. 은퇴 이후 사실은 생활비와 걱정이신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은퇴 이후 생활비와 걱정인 분들도 많은데 건강보험료까지 내라고 하면 이게 정말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이제 따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궁금한 게 그거죠. 피부 양자가 박탈이 됐을 때 과연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되겠는가?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문제. 그게 실질적인 부담이 될 거니까. 지금 이제 뭐 제가 자료를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일단 자산은 없는데. 자산이 없다. 자산이 없는데 소득이 연간 뭐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연금이라든지 다른 이자 소득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소득이 근로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요새 뭐 한국 사람들은 뭐 70 넘어까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이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가 있으신 분이다. 자, 자산은 없고 소득이 2,500만 원이면 대충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렇죠. 200만 원 정도면은 이거 뭐 넉넉치 않게 사는 거예요. 뭐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굉장히 뭐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죠. 그러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될 수 없고요. 이런 분들이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느냐? 16만 7천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200만 원 남짓 소득을 가지신 분인데 거의 20만 원 가까이요. 이 지금 건강보험 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다음에 또 이렇게 보통 직장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직장인 분들은 건강보험 부담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요.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그다음에 소득으로 내가 받은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월급에서 이미 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각이 좀 무뎌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역가입자 분들, 뭐 자영업자 분들은 느끼실 텐데 지역가입자 분들은 소득도 보지만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봐서 이제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도 있겠죠. 아까 제가 소득만 2,500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재산세가 표기준 한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소득은 뭐 더 작게 한번 가정해보죠. 2천만 원이다, 연간. 원로는 167만 원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는 어떤 상태이신 분이 그런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오게 되냐. 이분도 이제 박탈이거든요. 그렇죠. 소득이 2천만 원이니까 박탈인데 이분은 재산 때문에 아까 2,500만 원에 16만 7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소득이 더 적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2천만 원이니까. 근데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는 25만 천 원이 나와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조금 있으니까 아까랑은 다르게 25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167만 원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25만 천 원을 건강보험료가 나가요. 굉장히 크거든요. 생활이 힘든 수준 아닌가요? 140만 원이면.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직장가입자는 아까 반 내준다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지역가입자는 내가 다 내야 되거든요. 자영업을 하시거나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는 정말 공부료가 무섭겠는데요. 그러면 좀 줄이거나 뭐 약간 피부양자 그쪽에서 좀 이렇게 피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를 이제 뭐 재무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산을 조금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산을 좀 줄이는 작업이 필요해서 자녀분들에게 미리 좀 사전 증여를 좀 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먼저 사전 증여를 해서 자산을 좀 줄이면은 건강보험료가 줄거나 아예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안이 있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젊으실 때 소득으로 축적된 자산이 좀 있을 거잖아요. 금융자산도 꽤 있으실 거예요.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게 연간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만기를 좀 분산하시는 거예요. 만기를 좀 분산해서 1년간 이자나 어떤 배당을 다 받지 않게. 그래서 2천만 원이 안 되게, 또는 자산이 좀 있다면 1,000만 원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또 약간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근데 뭐니 해도 저는 사실 비과세 소득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필요한 작업이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비과세 상품이 많이 없긴 한데 비과세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아예 세금이 없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아예 이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고 빠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 그러니까 비과세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저축성 보험 쪽에서 비과세 상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절히 잘 활용하신다면은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안 내실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로 하시면 이런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금에서 자유로운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군요. 네. 대표님 뭐 오늘도 좋은 얘기